일단 처음에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어쨌든 출발은 한난조습으로부터 나가야겠더라. 자, 일단 한한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의 기준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어린 시절에는 빠르면 다 좋아해요. 그런 거죠. 나이가 2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말을 배워요, 벌써. 근데 그냥 처음에 말의 단계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엔 상호 소통하는 거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보통 보니까 2살이 한 3살, 4살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2살 때 이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거든요. 몇 살이에요? 한 20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말을 잘해요. 근데 그게 소통까지 하고 있어요. 저 어린이집에서 보고 진짜 놀랐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살짜리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아직 말조차도 이게 안 떨어지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왜 이럴까를 봤더니 이제 걔네들 차이는 뭐냐면 한과 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과 난의 차이. 이게 뭐냐면 난한 친구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요. 따라하는 걸 잘해요. 따라한다. 모방한다. 이거는 행위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조금 늦어요. 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봐라 하면 다 따라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조금 늦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난이 한난을 나눠서 난이라고 하는 게 겉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이 한은 속을 의미하는 거겠죠. 속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타이밍이 늦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반갑다는 뜻이죠. 근데 따라 할 수 있어요. 난한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파악이 늦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아마 말을 배울 거예요. 일단 어른들이 하고 주변이 하는 걸 따라 하다가 그 의미에 나중에 파악이 되는,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쓴 거구나. 그래서 언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화권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없는 말이 있잖아요. G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오, 그리운 나의 집.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언어처기도 그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번역을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 그 영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엔드게임이라고 해서 The End Game Now 이러잖아요. 우린 끝났어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마지막 단계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런 거 한난에서. 그럼 한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방하고 따라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늦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아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한 사람이 자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외부 요인에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난이고 한한 사람은 조금 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늦어요. 하나면 하나일수록 많이 늦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균적으로 발달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앞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난한 명들이고 뒤에 있는 명들은 한한 명들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의미 파악이라던가 안에 있는 본질적인 거를 내가 알게 되면 그거를 표현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늦어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학습하는지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이미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한난조습이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DNA를 물려받은 A지만은 어떤 거예요? 그 수많은 DNA 중에서 느린 것만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유전적인 게 발현되는 게 2세대, 3세대 막 나중에 발현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건너뛰고 나온 자녀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나왔으면 완전히 닮은 거고요. 반대되는 기질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생이고 저희 아버지는 겨울생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기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첫째 딸은 또 완전히 겨울생으로 나와버렸어요. 봄생이지만은 겨울처럼 해서 나와버렸어요. 아버지랑 차라리 닮았고 저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아니었는데 얘는 왜 이럴까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공부하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외부 연에 또 반응하는 게 습이죠.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 형태를 띠게 돼요. 반복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 학은 배우는 거죠. 이거는 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배우면은 반복해서 체화해야 된다. 이런 게 학습이잖아요. 습은 그런 걸 반복하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외울 때도 그냥 이렇게 한번 쓰고 의미만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예시 들어주고
근데 그걸 실제로 외우려면 무한 반복해서 글로 써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손이 저절로 움직여야 되죠. 그게 외워지는 거고. 그게 이제 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명리 공부는 이게 잘 안 돼요. 학만 하게 돼요. 반복이 안 됩니다. 영상 다시 보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어떻게 다시 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 편하려고 글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영상 다시 보는 거 힘들어요. 근데 글로 정리하면은 내가 딱 필요한 거, 느낀 것만 딱 적어놓기 때문에 금방금방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안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네.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해요? 습을 하시네, 그래도. 네. 근데 이제 또 필기한 것만 가지고 또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중간에 놓친 것들이 또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이제 습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명은 뭐예요? 한번 딱 이해하고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게 끝나면은 반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한 게 너무 커지면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은 외부에서 있는 걸,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 한정시키고 못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한명들이랑 토론하거나 싸우면 안 돼요. 어차피 설득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운에서 그런 습한 에너지가 와서 충격을 받아야 확 바뀌게 되죠. 조한명들은 갑진년의 기회였죠.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 충격을 받더라도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걸 못한 상태로 일사년으로 넘어왔다? 조합명들은 이제 굳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가 굳은 거랑 똑같아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조합명들은. 그게 이제 확신이 되고 신념이 되면 매우 좋은데 그게 아닌 경우도 더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공부하는 거에 기저에 깔리는 것들이에요. 뭐 인성이 있다, 격이 어떻다, 다 중요하죠. 공부할 땐 그런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통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점수를 받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학습 능력을 갖추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리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는요, 대부분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몸으로 하는 거에 지능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박지성이 처음에 국가대표 20살에 발탁될 때 히딩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축구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직도 유명하지 않다는 게 이상하다. 이걸 왜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운동선수라 그러면 약간 좀 일반 사람에 비해서 공부가 적다, 멍청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야 할 수 있다고.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게 지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몰입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뿐인 건지 오히려 공부 대놓고 했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 기저에 다 깔린 상태에서 간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운동선수는 이 함란조습이 훨씬 중요해요. 일반인보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제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렸을 때 막 부모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막 말 빠르게 배우면 좋아하고, 막 금방 숫자 같은 거 한글 가르치면 금방 알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혀 좋아할 게 아니에요. 빠르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늦다고 걱정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여러 아이들을 놓고 평균치를 자꾸 내가지고 평균에 가깝지 않으면 막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혀 아니라니까요. 가장 극과 극의 중간, 이걸 평균치 내는 건데 왜 그걸 좋아하는지. 네, 그래서 보면은 공부할 때 이제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봐야 된다. 자, 일단 한한명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가장 떨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해하는 거죠. 오래 걸려요, 이게. 한번 딱 얘기하면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데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요, 한한명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으로 따지면은 뭐 fx가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용어 나오잖아요. y는 fx다. 이거 하나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죠? 지금도 중학생 때 나오나? 이 초등학생이 나올 때. 옛날에 한 1000년 전에는 머리가 좋으면 곱셈을 배우러 대학을 가야 됐고, 좀 떨어지면 덧셈 뺄셈을 배우러 가야. 이제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이거가 중3 끝날 때까지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대요. 야, 그냥 여기 숫자 넣어가지고 그게 그런 소리야.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거 이해 못하면 나머지 수학에서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한명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한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고든다.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내가 이거를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질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집요하다 이거죠. 집착, 집요하다. 하나는 사람이 이거마저 없었으면은 공부를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명하고 다르게 공부할 때 희열이 있어. 여기는 그래서 보상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얘가 좋다. 이거는 이제 그 호르몬적 보상 얘기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뭔가 이런 공부하면서 나오는 희열이 남달라요. 오래 걸리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폭발력이 있어요. 공부할 때. 이런 어느 수준을 올리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은 그 수준이 올라갈 때 확실한 보상과 수준 향상이 늘 따라온다. 그래서 한한명들은 점수가 오른다, 뭐 성적이 오른다, 뭐 등수 이런 거를 따질 때 이게 한 번에 쑥 올라가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뭔가 시험을 봤어. 한 50점 정도가 나왔다고 쳐요. 하는 사람이 마음먹고 공부하잖아요. 바로 8, 90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하는 사람의 그런 공부하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는 사람이 사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레카 하면서 공부한다고요. 애매하게 막 이해하고 짜잘짜잘하게 얘기 가지는 게 아니라 팍 하고 올라가요. 그렇게 한번 올라가니까 사주가 다 달라 보이죠.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알았다 하는 순간 이제 팍 하고 또 깨겠죠. 이거는 공부하는 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 깨달음이 생기면은 달라진다고요. 야구선수다? 구질이 달라지고 방망이 휘두르는 게 달라지고 그럴 때 이제 희열도 느끼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응하고 하는 거에 패턴만 만들어지면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느려요. 뭘 해도 느립니다. 그래서 그 선행학습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는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는 사람이 선행학습을 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100%에 가까워요. 그 확률이.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안 기다려주고 바로바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희열을 느끼고 하겠어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통으로 외워서 하는데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컴퓨터 쪽은 모르겠어가지고 통으로 외웠다. 그래서 100점 받았다. 수십 페이지 다 외웠대, 통으로 그냥.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냥 외운 거지. 그 능력으로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다 그래도 활용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가는 순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오래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엉덩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한참 앉을 수 있는 능력은 한한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손준 회장 그 강의가 있어요. 2002년에 한 거. 공부의 단계를 얘기해요. 1단계에서 엉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꼼짝 않고 막 10시간 넘게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단계가 안 되면 성적 올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내년 이맘때쯤 틀림없이 망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어요, 그 강의. 나이 먹고 들으니까. 근데 하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 꼼짝없이 앉아서 그 안에 파고들면서 이해될 때까지 곱씹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릿속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단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빠르다?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조금 늦듯이 하면 좋아요. 자, 난 한 명이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게 빠른 이유는 뭐냐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한 번에 보통 이해를 해요. 난한 에너지가 잘 돼 있으면. 그래서 말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애들이 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아빠. 그 다음 뭐예요? 다 틀렸어요. 이름을 먼저 외워요. 네, 제가 동찬이 되면 동찬이를 제일 먼저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다음에 알아듣는 게. 엄마, 아빠 자꾸 시키거든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부를 때 동찬아, 동찬아 이럴까? 내가 동찬이구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면은 자기한테 그렇게 계속 불러도 잘 늦게 알아들어요. 나중에 가서 나이 먹고 알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명들은 바로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부르면 이렇게 돌아봐요. 이름 부르면 딱 돌아봐요. 그게 빨라요, 나는 명들은. 그리고 당연히 엄마 아빠 이게 그러니까 이 결국 나다게 화로 표현한다면요, 이게 혀예요, 혀. 혀의 움직임이 가장 근육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혀가. 그래서 이 나날명들은 혀의 발달이 달라요, 남달라요. 그래서 나날명들이 발음도 한한명에 비해 훨씬 또박또박 나와요, 나중에 가면은. 빠르게. 그리고 이 난한거의 결국 가장 큰 것은 상호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이에요.
한한명은 보통은 단방향이거든요.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걸 다시 내보내야 그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내보내는 건 잘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만 된다던가, 내보내는 것만 되고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이런 단방향인데, 난한명은 기본적으로 양방향 소통이에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방송을 보시면 알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TV 보면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됐잖아. 몇 시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TV 편성표가 다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만화영화 언제 하나 이러면서 5시 반에 하네 이러고 이제 밖에서 우리 다 들어와가지고 만화영화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춰서 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죠? 소통도 되죠? 막 시청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채팅하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런 거예요. 상호적으로 된다. 근데 난한명은 공부할 때 이미 그런 게 일어나요. 저는 책을 보잖아요. 그 작가랑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대화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난한명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한명은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저는 책을 볼 때 가장 충격받았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뭐뭐 하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교과서가 이랬는데 중학생 하니까 뭐뭐 구하라. 뭐 왜 반말을 하지 갑자기? 수학 문제에서 그렇게 해요. 뭐 1 더하기 1의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친절해요. 근데 갑자기 구하라 이렇게 반말하거든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중학생 때. 그거 얘기하는 애들 많죠? 그럼 그런 애들은 대부분 난한 에너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반말하잖아요. 이거 책들 보면은 그래서 그 번역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어에는 존댓말, 반말 이런 개념이 희박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표현들은 얼마나 섬세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오지. 그 번역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수많은 제가 한국 영화를 영어로 자막화한 것도 많이 보거든요. 보면은 이런 표현이 아닌데 이렇게 단순해진다고 표현이. 그 느낌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려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진짜 위대한 문자 체계에 그런 다채로운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한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한명들은 공부할 때 이미 느낌이 다르잖아요. 벌써. 왜 이해가 빠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 건지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도 어때요? 상대한테 맞춰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한한명들은 상대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난한명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부할 때도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선수가 있다. 뭐 상담을 왔어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왔어요. 한하냐 난하냐에 따라서 제가 상담하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난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지를 다양화해서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요. 한한명은 알고도 못 막는 걸 던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겠죠. 확실할 거니까. 막 메이저리그 보면은 직구가 160을 넘어가거든요. 너무 빨라서 못 쳐요. 알고도 못 친다고요. 직구 보내겠지? 내가 칠 거야 했는데 못 쳐요. 너무 빨라서. 근데 난한명은 지금 그렇게 안 빠를 거거든요. 뻔해. 다 쳐요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우리나라 투수 중에 유희관이라고 있어요. 너무 느려서 못 쳐요. 막 힘주고 치려면 빠른 거 치려면 힘 엄청 주고 긴장해야 되잖아요. 막 긴장하고 있는데 느리게 나니까 이렇게 허탈하게 쳐다봐요. 못 치고. 치려고 막 이렇게 뒤로 돌렸는데 느리게 오잖아요. 타이밍 다 뺏겨요, 그러면은. 유희관 던지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저렇게 느리다고? 근데 프로에서 먹힌다고요, 그게. 알고도 못 쳐요, 그거는. 그거 이제 한한명들인 거예요. 이 난한명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해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검증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가르칠 때 그거 이해하고 응용해서 질문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되거든요. 한한명들이 막 생각하고 있어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난한명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넘어가는 거죠. 빠르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안다 이거죠. 소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단기 기억으로 끝난다. 단기 기억으로 끝나요. 뭐 하냐면요.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게 이해는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복이 되면은 흥미가 떨어져요. 급락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한하든 나하든 선행학습하면 안 돼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한명은 왜 선행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게 돼요. 시간만.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에요. 계속 넘어가고 자기는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툭 건드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명은 뭐예요? 너무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잘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 지적 욕구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래도 나는 명은 다행인 게 선행학습 다 했어. 그 다음을 또 하면 되기는 해요. 그 다음을 또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미용만큼 깊이 있게 가지지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깊이가 안 생겨요. 깊이가 안 생겨요. 그 보면은 우리가 곱셈을 가르칠 때 하나명들은 곱셈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5 곱하기 6을 가르치려면은 이렇게 5개가 있지? 그리는 것도 안 돼. 물건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호두 한 30개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5개지? 응. 그러면 이게 이렇게 5개가 2개지? 응. 그래서 한 6개 묶어가지고 이게 5, 6, 30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나한명은 숫자로 그냥 표현해서 가르쳐도 무방해요. 외우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이 개념에 대한 깊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제 고3 막 수능 같은 거 볼 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풀 수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래서 수학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경우가 생기는데 나는 명들은 어때요? 자기가 외운 공식에서 안 나오니까 못 푸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깊이로 가지지가 않는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 능력만 갖추게 되는 문제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한명과 나난, 그러니까 한난에 대한 밸런스가 이런 거에서 조금 채워져야 되는데 보통 치우쳤다 그러면 운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게 맞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한명들은 나난 운이 들어오면 유레카 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요거였구나. 특히 이제 우리 그 사주 공부하는 고서들 있죠? 자평명리니 뭐 적천수니 그런 것들은 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정말 어려운 책들이에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는 보면 알거든요. 저는 보면서 욕하면서 막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냐고 옛날 사람들은 막 이래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나란 명들은 깊이 있게 제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깊이 있는 걸 가르치는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건 재미가 없다고 또 안 배우고 막 멀리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닐 수 있다고요. 나란 명들은 오히려 하나는 사람이 좀 그런 자극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강의하는 사람들 스타일만 봐도 하나는 사람의 강의는 어떻구나 나난 사람의 강의는 어떻구나 이런 게 바로 보일 거예요. 저는 나난 사람이니까 강의하는 게 바로 보이죠. 나니까 어떻게 강의해요? P보다는 약간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깊이를 갖출 수 있는 건 제가 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에너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겨울생이었고 화해관이었으면 완전히 스타일이 달랐을 거예요.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좀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식의 그 순서가 바뀌었겠죠. 아무래도 저희 학폭년 쌤은 한하죠. 난으로 출발했지만은 그 신금이 사실 난 쪽에 가깝지만은 굉장히 한해진 거거든요. 밝기가 없어요. 한난 이런 거보다 밝기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게 근데 많이 바뀌신 거예요. 화운을 몇 번 그래도 만났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화운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한 3년 지나면 또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게 딱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난한명들은 공부에 이렇게 몰입해서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한한명은 계속 해야 되고요. 공부를 매일매일. 난한명은 밸런스 맞춰서 공부할 때만 딱 짧게 끊어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지속이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뭐 독서실 끊어져가지고 오래 있으라고요? 절대 못해요. 난한명들은. 한한명은 독서실 한 번 가면 12시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난한명은 한 30분 있다가 컵라면 먹으러 나가야 되고 담배 피러 나가야 되고 친구가 놀자 그러면 PC방 가야 되고 이게 난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독서실 끊어지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자, 학원을 간다. 학원 비중 높아야 되는 애들이 난한 애들이에요. 한한 애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비중이 더 높아야 돼요. 학원 비중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학원에 다 때려 넣으면 안 돼요. 예. 왜냐면은 이게 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난한명도. 자기가 좀 정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전과목 학원 보내면 걔는 100% 망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비중이 높으면 좋다 이거죠. 왜? 남이 씹어서 먹여주는 게 더 편하거든, 공부할 때. 근데 한한명은 자기가 씹어서 먹어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학습 능력에만 있는 능력이냐 이거죠.
한난조습 여러분도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그냥 공부하는 거에 응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력이 결국 중요한데 난한명의 응용을 좀 더 잘하죠. 한한명은 응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난한명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깊이 있게 알려주는 건 더 잘하죠.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난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은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니라고 한 거는 성적이 잘 나온 거는 무관하다. 성적이 잘 나온 거랑 상관이 없다. 그냥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한이나 난이냐 이게 뭐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거는 논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적 잘 나오고 막 합격하고 이런 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뭘 하는 입장에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게 장단점이다. 나는 사람은 이게 장단점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치우치면은 그게 극단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해결을 해주고 있다고요, 사주 안에서. 하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에너지도 있고요. 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는 에너지도 있어서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사주를 해석할 때는. 조습이 있어요.